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2년 만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냥 남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밥도 먹는 그런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다소 소심하기도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집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 자기가 여자로 안 느껴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 심취해 있었기에 대충 대답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매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술을 들이붓더니 완전 만취를 해서를 예전에 자기를 보던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좋아하고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펑펑 울면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안 나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지내길래 크게 그냥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서 술을 한잔하는데 여자친구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유독 기쁘고 몸매가 좋은 혜경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이쁘고 매력이 있지 않냐며 솔직히 남자가 보기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친구인 너가 제일 좋다고 혜경 씨는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돌려드렸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건도 있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기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펜션을 잡고 놀러가고 싶다며 주말에 놀러가자고 하길래 가고 싶은 곳으로 예약해두라고 하였습니다. 뭐가 기분이 좋은 건지 실실 웃으며 신나하길래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대충 장을 보려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미 다 장을 다 보았다면서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데리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여자친구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혜경 씨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여자친구는 무시한 채 빨리 씻고 여행을 가자며 재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텐션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 금세 다 같이 웃으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끝내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한구어 시장에서 사온 회도 먹으며 제법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사왔길래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온 여행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랑도 같이 왔으니 우버에서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텐션을 올렸고 모두가 평소 대비 급하게 마시면서 10시도 안 되었는데 술 기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술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혜경 씨와 저에게 벌칙으로 간단한 스킨십을 시키더니 나중에 키스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먹고 정리하자고 하였지만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도 있고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운전도 하고 최근에 야근도 많이 해서 피곤하다며 여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둘이서 웃고 떠들고 놀길래 저도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놀자며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 나가보니 혜경 씨는 저를 못 쳐다보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일단 저한테 술을 한잔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얼른 들어주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발음은 꼬였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행을 온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랑 여자친구랑 혜경 씨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혜경 씨에게 여자친구가 이야기 및 설득을 하였고 거절을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엄청난 때와 고집을 부려서 승낙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두 여자를 마음껏 가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술 많이 먹었으면 잘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화를 내면서 혜경 씨를 이끌고 방에 들어왔고 불을 껐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동의도 없이 억지와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였더니 혜경 씨도 동의했는데 저는 동의 안 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혜경 씨는 그 상황을 매우 난감해했고 서울 근교였으면 택시를 태워서 먼저 보냈을 텐데 강원도까지 온 상황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상태를 보아하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와 둘이서만 하고 싶다고 하고는 여자친구를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잠이 들었고 거실에 나와서 어지러 놓은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다 한 후에 거실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혜경 씨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주며 미안하다고 혜경 씨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잘 넘어가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은 하였지만 혜경 씨가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고집을 부리고 버텼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억이 안 난다며 별일 없었냐고만 자꾸 묻는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자 뭔가 아쉽다는 듯이 이야기하길래 아쉬워야 다음에 또 여행 오고 싶어진다고 둘러대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는 혜경 씨와는 얼굴을 못 보고 지낸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아쉬움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할 거리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벌써 두 아이들이 대학생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둔 녀석들도 있다 보니 저희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무료한 주말을 보내게다가 아내와 보게 된 캠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저희도 캠핑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둔 오래된 텐트와 코펠들을 챙기고 아이스박스에 먹을 것들을 챙겨서 무작정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캠핑을 해봐야 계속할지 말지도 알 것 같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떠난 캠핑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용품들은 빌려주기도 하고 게다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캠핑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여자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동갑이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용품들이 있다며 선물로 준 것도 많았고 필요한 용품들을 살 때도 중고로 사도 되는 것과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말이면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네를 따라서 설산 노지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오는 산에서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다 보니 캠핑 가방을 메고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무겁고 정말 힘도 들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등산을 한 후에 텐트까지 2개 치고 나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가면 가볍게 한 잔씩 하는데 그날따라 설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상쾌한 기분이 들고 이런저런 어릴 때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아내들은 취기가 오른다며 비틀거리면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고 저희 남편들 보고는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한껏 흥이 올라 있었고 컵라면과 오이에 소주와 맥주 등 가져온 모든 술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눈 맞으며 등산도 하고 술도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데 똑같은 텐트가 2개가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저희 부부 텐트인지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품을 사다 보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깊은 밤에 산속이다 보니 정말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 텐트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들어가니 이제 왔냐며 추워서 혼났다면서 저에게 안겨오는데 정말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꾹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겨있던 아내가 여보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안아줘서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술들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님을 직감하였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깜깜한 깊은 산중에 불빛도 하나 없는 텐트 아니다 보니 친구 아내는 제가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의 친구 아내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와 친구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이 약하고 취하면서 잠을 자는 스타일들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뜨거운 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를 불려서 텐트가 바뀌었다며 각자의 텐트로 제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느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캠핑을 하고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는 텐트에서 너무 좋았다면서 저를 다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텐트에서 친구와 아내 사이에 별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고였고 실수라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였는데 대화는 이상하게 흘려갔습니다. 각자의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던 여자들이 술이 몇 잔이 들어가니 진짜 자기 남편인지 알았겠냐면서 하루 이틀 한 이불 덮고 살았냐면서 당연히 아닌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텐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나왔고 다들 만족을 했었는지 그러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끝난 후 다음번 캠핑부터 할 것 없이 오늘부터 그러자면서 저는 친구 아내와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구는 제 집에서 아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하고는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임신이라는 사고만 터지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야 친구 아내가 불임이라서 걱정은 없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가능하기에 다소 걱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마음까지 주는 바람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파트너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줄 몰랐는데 그날 텐트에서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아졌고 부부의 사랑 나누기도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좀 안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서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딸도 집을 나가서 살고 있고 남편도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어서 그런지 우울증 비슷하게 사람이 기운도 없어 보이길래 제 제안으로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했던 남편의 평소 소원을 잘 알기에 예상보다는 이른 나이에 내려가게 되었지만 이 또한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믿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남편의 행동도 이상하고 정말 충격적인 제안도 받았고 아주 황당한 일도 경험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남편 고향으로 오면서 나름 신축에 평수도 40평이 넘는 큰 아파트에 이사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차액으로 오래된 남편 차도 새 차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새 차를 타본다면서 엄청 좋아했지만 오래된 기존 차도 아직도 튼튼하고 쓸만하다면서 못 버리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길에 갈 때 타면 된다면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어린애 마냥 새 차가 아까워서 못 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름 행복하게 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다 보니 어릴 적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딸도 없이 저와 둘이 살면서 집도 넓고 남은 방도 있고 요즘 늦게까지 밖에서 못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집에 와서 술자리가 이어지고 자고 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에 남편이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친해진 사람들도 몇 명 생겼고요. 그 친해진 사람 중에 남편의 여자 동창이 있습니다. 그 여자 동창은 잦은 다툼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이었습니다. 그 여자 동창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정착하는 중이었기에 저희 부부와 더욱 대화도 통하고 공감도 되어서 부쩍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남편 친구들은 다들 직장 생활도 하고 각자의 일들이 있기에 바쁘게 보냈지만 저희 부부와 그 언니는 전부 다 아직 직업이 없다 보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교회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남편이 그 언니와 가깝게 지내는 거에 신경이 쓰이지 않냐는 친구들의 물음 및 걱정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같이 산 세월도 많고 이제는 배도 나오고 늙은 아저씨이기에 큰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언제나 제가 제일 이쁘다며 아직도 저에게 애교를 떨어주는 그런 남편이기에 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도 저희 집에서 남편 동창들이 와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놀다가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간다며 갔지만 그 언니는 집에 가기도 귀찮고 밤 늦게 택시 타기도 무섭다면서 좀 더 마시면서 놀다가 자고 가고 싶다는 말에 평소처럼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더 놀았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저는 술이 많이 올랐고 남편과 그 언니는 먹던 술만 먹고 치우고 잔다길래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깬 것 같은데 그 둘은 아직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다투거나 고민이 생기면 언제부턴가 그 언니와 상담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부부관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문 앞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횟수와 시간, 저의 반응과 만족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아이도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이사 오면서 아이도 없고 일도 안 하다 보니 남편이 수시로 저에게 달려듭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아서 다 받아주었지만 내일 모레 50인데 하루도 3번도 넘게 공격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절을 하자고 몇 번 이야기도 하였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신혼 때처럼 자꾸 하자면서 조르길래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지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해해주라며 제 편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있다며 나중에 후회할 소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아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면서 조금만 더 늙어도 힘들어서 못할 수 있다면서 사랑을 못 받고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언니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하였더니 주변에 고향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매너도 없고 남자라고 느껴지는 남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다들 장난치고 놀리면서 놀기에 그 언니의 말이 맞습니다. 그 언니는 계속 마음도 몸도 외롭다면서 일전에 물어보라고 했던 거는 저한테 물어봤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면서 무시했지만 그 언니는 끈질기게 남편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남편이 사랑을 나눌 때 그 언니도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것은 안 된다며 단방에 거절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빙빙 돌려가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결론은 남편도 그 언니의 제안이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는 당장 물어보라며 남편을 강하게 압박했고 남편은 몇 번을 고민하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방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고 남편이 들어와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어져 있었지만 저는 잠이 다 안 깬 척 아직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쭈뼛쭈뼛하며 조용조용히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결인 것처럼 응 이러고 자는 척을 하였더니 조심스럽게 제 몸에 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전에 그들이 나눈 대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강한 거부를 해야 하나?
알아야 하나 5만 가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미 그들과 함께 사랑 나눔이 시작이 되었고 몸이 이끌리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을 가졌고 아침이 되어서 그 언니는 집에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도대체 지난밤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게 올바른 짓이었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남편은 지난밤에 너무 힘들었다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대놓고 몇 번 더 그 만남을 요구하였지만 일단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부끄러움이 없어질 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남편 말을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